자, 플렉서블 박스라고 하는 개념은 꽤 오래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개념인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진 않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에서는 뭐 그럭저럭 활용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장점이 뭐냐면 가변 박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을 때 반응형 웹하고 정말로 잘 어울린다 라는 그러한 극찬을 받았던 그러한 개념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 속성들의 좀 힘든 점들이 나와요. 기존의 속성들로는 박스의 배치 순서를 변경하거나 자유롭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플렉서블 박스가 등장하면서 박스 요소들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되고, 플렉서블 박스의 특정 속성 값을 중앙으로만 설정하면 박스들을 모두 중앙으로 배치할 수 있고, 여러 개 박스가 나란히 있을 때 가장 높은 박스 크기에 맞춰서 모든 박스의 높이를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박스는 높이를 일정하게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에 있는 컨텐츠를 따라가게 되잖아, 항상. 그죠? 그러니까 높이 값은 자식이나 자손의 컨텐츠의 높이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플로팅 레이아웃으로 가로 배치가 되던 아니면 그냥 인라인으로 가로 배치가 되던 어찌됐건 간에 높이가 달라져 버리게 되면 그 다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무조건 가장 높은 크기에 맞춰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플렉서블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복잡한 구조의 반응 웹사이트 제작하기에 최적의 기술이다 라고 한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왔느냐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느냐? CSS 속성을 이용해서 박스 배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건 뭐예요? 바로 플로팅이라는 속성이에요. 자, 이 플로팅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레이아웃을 제작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띄우는 것이지 배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포지션 속성과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플로팅 속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최초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블럭하고 인라인 요소의 특징을 배웠고, 그 다음에 플롯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어떠한 요소를 붕 띄우는 걸 배웠단 말이야. 또한 포지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앱솔루트라든가 릴레이티브라든가 또는 픽스드라고 하는 여러가지 속성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로팅 자체는 원래 배치하다라는 의미하고는 사실상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지는 않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플로팅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여지껏 계속 우리가 레이아웃을 짜왔습니다. 근데 이런 플로팅을 대체하는 기술이 바로 플렉서블 박스란 얘기예요. 이 플렉서블 박스는 CSS 3에서 처음 소개된 속성입니다. CSS 3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그래서 반응 웹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가변 박스를 만드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가변 박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더라라는 의미가 돼요. 요즘 흔한 유행어가 플렉스 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플렉스 한다라는 의미가 뭐 나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게 뭐야? 그냥 마음껏 쓰는 거잖아, 그지? 마음껏 지르는 거, 그죠?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화가 되면은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이어지지,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게 원래 이제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거는 유연한, 가변적인, 그래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자, 이러한 이제 의미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나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2009년 7월에 CSS3와 함께 플렉서블 박스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바로 환호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적으로 브라우저가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브라우저가 지원을 못하니까 만들 수가 없겠지. 게다가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익스플로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020년도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이제 윈도우 7 지원이 종료가 되고 모두들 윈도우 10으로 가야 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윈도우 10으로 운영체제도 바뀌고 있었고 브라우저도 기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엣지를 비롯해서 요즘 표준 브라우저라 얘기하는 그 모던 브라우저 계열인 뭐 파이어폭스를 쓰기도 하고 크롬을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야. 물론 지금도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플렉서블 박스를 쉽게 쓰지는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레이아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수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다 플렉서블보다는 플로팅 레이아웃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러한 개념 정도는 알아두자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박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박스가 있고 왼쪽에 지금 빨간색 형태의 네모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플렉서블 박스 1, 2가 있어. 초록색 박스하고 파란색 박스가. 얘네들은 딱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글자 영역의 높이만큼만 딱 가지고 있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글자의 크기가 20픽셀이다. 그러면 얘는 대충 높이는 20픽셀 언저리쯤 될 거란 말이야. 글자의 크기가 기본 크기인 16픽셀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얘네들도 그 언저리인 16픽셀쯤 되겠죠. 자, 여기 아래 보면은 플렉서블을 이용을 하게 되면 높이를 따로 주지 않아도 속성 값의 적용만으로도 왼쪽에 있는 박스처럼 얘네들을 균등하게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를 늘릴 수가 있는 그러한 속성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자, 플렉서블 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바로 플렉서블 박스는 부모이다. 자, 부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부모이고 그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 자식과 자손들한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부모 박스를 가변 박스로 작동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이 바로 플렉서블 박스의 기본 원리가 돼요. 자, 누구를 부모 영역을 가변 박스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자식들도 어떻게 된다? 그 자식들도 가변 박스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의 또 다른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자식은 뭐예요? 결국에 자식의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 영역의 자식이 결국에 또 부모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영역들을 전부 다 플렉서블 박스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치 랩처럼 모든 요소를 감싸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래퍼 클래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요소를 다 랩으로 감싸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플렉서블 박스의 기본 개념도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더라. 자, 이 부모 박스 안에 플렉서블 박스에서 새로 생긴 특정 속성 값을 적용해야 가변 박스로 작용하게 되는데 자, 이 특정 속성 값을 적용한 부모 박스를 바로 플렉서블 박스 또는 플렉서블 박스로 작동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플렉스 레이아웃 또는 플렉서블 박스 이렇게도 그냥 얘기합니다. 좀 길게 말할 수도 있고 짧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 두 번째 보면은 플렉서블 박스의 자식 박스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플렉스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는 박스가 되고 자식은 아이템이야. 항목에 해당한다. 즉 부모가 플렉서블 박스로 작동하는 그 순간부터는 해당 부모의 자식들은 전부 다 플렉스 아이템이 돼요. 자, 부모가 플렉서블 박스로 작동한 순간부터 자식 박스들은 플렉스 아이템이 돼버린다. 이거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 박스의 속성 값이 적용돼서
가변적인 박스로 작동하면 플렉서블 박스로 불리는 것처럼 자식도 역시 속성값에 의해 작동하는 순간부터 플렉스 아이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박스의 개념 안에 아이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마치 UL과 리스트의 관계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색 영역이 있고요. 우리 눈엔 지금 테두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색의 박스야. 이게 부모야. 자, 이거를 플렉서블 박스로 만들면 그 안에 있는 플렉스 아이템 1, 2는 모두 자식의 역할로 플렉스 아이템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의 축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메인 엑시스라고 하는 주축과 크로스 엑시스라고 하는 교차축이 존재를 해요. 자, 주축과 교차축은 항상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 선이 나오면 되들 어려워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배치의 순서에 의해서 주축이 만들어지면 그 주축의 수직 방향은 무조건 교차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교차축이 이거네? 그렇다면 그 교차축의 수직 방향은 무조건 주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가로이거나 세로이거나. 자,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건축물에는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있듯이 플렉서블 박스에도 플렉스 아이템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과 같은 존재인 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주축과 교차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축은 중심이 되는 축으로서 이 주축을 따라서 플렉스 아이템이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메인 엑시스에 의해서 아이템들이 배치가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자식들을 가로로 배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로 배치한다라는 건 행 단위로 배치하는 거죠. 옆으로 배치가 되는 거지, 그지? 옆으로 배치가 되면 이 옆으로 가는 선이 바로 주축이 돼. 그러면 가로 방향에 대한 교차축은 당연히 세로 방향일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 세로 방향이 바로 뭐가 된다? 교차축이 되는 것이고, 기본 블록 요소처럼 위에서 아래로 아이템들을 나열하고 싶다면,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니까 세로 방향이지. 그러면 세로 방향이 주축이 되고 그 세로 방향의 수직인 가로 방향이 교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축과 교차축에 대해서 뭐 딱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아이템들을 가로로 배치할 거야? 그럼 주축은 가로야. 아이템들을 세로로 배치할 거야? 그러면 주축은 세로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쉬워져요.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들이 주축이 가로일 경우에 박스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고 주축이 세로일 경우에 박스들은 위에서 아래로 배치가 된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는 그러한 스타일들입니다. 교차축은 주축에 교차하는 축이다. 그래서 가로일 경우 교차축은 세로가 되고 반대로 주축이 세로라면 교차축은 당연히 가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 보시면 돼요. 이 그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었다면 주축은 X방향이고요. X방향 방향으로 주축이 만들어졌으면 Y축이 바로 교차축이 된다. 만약에 얘네들이 세로로 아이템이 배치가 되면 메인 엑시스 주축은 Y축이 되고 그리고 Y축에 대한 교차축은 X축이니까 가로 방향이 교차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때 축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축의 방향이 바로 뭐냐면 아이템의 배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축의 방향에서 시작점하고 종료 지점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주축의 시작점은 왼쪽이고 주축의 종료점은 오른쪽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로로 배치가 되는데 플롯 레프트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쪽까지 배치가 끝났어. 그럼 당연히 이제는 어디로 내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겠지. 왜? 교차축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누수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다시 오른쪽 끝났어. 아래로. 반대로 주축이 위에서 아래의 방향이다. 자, 위에서 아래의 방향이다. 그럼 당연히 아이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주축과 교차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또 아래에서 위쪽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개념상에서는 좌우 배치, 그 다음에 상하 배치가 제일 편하지.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축의 시작과 끝점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자, 이 시작과 끝점이 바로 뭐냐면 출발 지점과 종료 지점입니다. 항상 박스들은 출발 지점에서 시작해서 종료 지점으로 가게 돼. 마치 무엇과 같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패스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나와 있죠? 축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 자, 축의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 왜 플렉스 아이템이 처음 배치되는 위치와 플렉스 아이템이 마지막에 배치될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시작과 끝이 없다면 이 아이템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치되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 멋대로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각각의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축의 시작점은 여기고 주축의 끝점은 여기가 되고, 교차축에 대한 거는 시작점이 위, 그 다음에 아래. 자, 그냥 너무 당연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플렉서블 박스는 어느 버전에서 지원이 되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익스플로러는 11 이후, 그 다음에 크롬은 29 이후, 사파리는 7.0 이후, 이때 웹킷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접두사가 필요하고요. 파이어폭스는 28 이후,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지. 모바일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는 4.4 이후, 그 다음에 iOS는 7.0 이후. 이거 딱 보니까 뭐야? 현재 다 지원이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브라우저 버전을 확인해 보시면 다 여기 명시되어져 있는 버전보다 한참 상위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지금 버전 확인해 보시면 10 또는 11일 겁니다. 뭐 9버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iOS 최소 10일은 될 거야. 업데이트를 열심히 했으면 13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버전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플렉서블 박스로 작동을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는 세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세팅하는 기본 방식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본 방식은 우리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해서 바로 박스 형태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플렉스. 두 번째, 인라인 플렉스. 자, 플렉스와 인라인 플렉스라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 동일하게 하느냐? 디스플레이 블럭과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플렉스는 어떤 방식? 기본 블록 형식의 방식. 인라인 플렉스는 인라인 스타일의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플렉스는 박스를 블록 수준의 플렉서블 박스로 동작을 하게끔 해주고, 인라인 플렉스는 인라인 수준의 플렉서블 박스로 작동을 하게 한다. 자, 개념을 하나 그냥 더 추가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확장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랩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디가 랩이래. 보통 우리가 랩이라는 영역을 쓸 때는 그 자식이 누군가가 있을 때를 이렇게 래퍼를 쓰죠. 그랬을 때 디스플레이 속성을 플렉스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플렉스. 위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위에 웹킷 플렉스. 지금 브라우저 접두사 벤더 프리픽스 웹킷이라는 걸 써줬는데,
요거는 구형 iOS 그 다음에 구형 크롬 계열을 위한 접두사예요. 이 부분은 자, 현재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DIV의 랩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랩 영역에 대해서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보면은 뭐 설정 별로 없어요. 너비 90%에 높이 500픽셀 잡았어, 공간을. 그리고 나는 이걸 부모 요소로 쓸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이때 이 부모 요소의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내 맘대로 배치하려고 나는 플렉스라는 디스플레이 속성을 쓴 거야. 그래서 플렉서블 박스를 쓸 거야.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은요, 요점은 이거예요. 이 책이 출간될 당시, 또 개정될 당시에 플렉서블 박스는 기술 명세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초안 발표가 되고 아직 확정인 캔디데이트까지는 아직 안 갔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드래프트까지는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 접두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라.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호환성을 위해서, 옛날 브라우저하고 호환성을 위해서 브라우저 접두사를 쓸 수 있지만 지금은 생략을 해도 충분히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페이지가 나와요. 부모 영역을 플렉스박스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자식 영역에 대해서 플렉스 아이템의 배치 방향을 만들어 줘야 돼. 자, 그러면 플렉스 아이템은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자식의 배치 방향을 나는 설정을 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로 눈에 보여지는 영역이 되는 거죠. 가로 방향으로 할 건지 세로 방향으로 할 건지를 정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바로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을 자식한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플렉스 디렉션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형태예요. 두 가지 형태. 가로 배치할 거냐 세로 배치할 거냐. 그래서 로우와 컬럼을 기준으로 삼아요. 로우와 컬럼. 자, 로우라고 하는 건 행을 얘기해요. 가로. 자, 행을 얘기해. 가로. 이게 로우야. 하나의 줄. 행.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된다고. 가로 방향으로. 이해되죠? 반대로 컬럼은 뭐예요? 열입니다. 열. 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들은 세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겠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제 뒤쪽에서부터 할 거야. 반전시킬 거야. 그랬을 때 로우 리버스, 컬럼 리버스라는 속성이 별도로 있어요. 리버스는 반전이니까 반대로 하는 거지, 뒤집어서. 따라서 아래쪽에 보면은 로우는 기본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치 뭐하고 똑같다? 플롯 레프트하고 동일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축은 가로 방향이고 교차축은 세로 방향이 되겠죠. 컬럼을 볼까요? 컬럼은 위에서 아래로 배치하는 거야. 박스를 위에서 아래로 배치하는 게 컬럼이야. 열 하나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때 위에서 아래로 집어넣죠. 자, 이게 바로 컬럼입니다. 당연히 주축은 세로가 되고 교차축은 가로 방향이 되겠죠. 그럼 로우 리버스는 이제 역방향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 컬럼 리버스도 마찬가지로 역방향이지,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이 리버스까지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로우하고 컬럼에 대한 개념만 딱 알자는 얘기지. 자, 보시면은요, 래퍼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잡아놨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은 플렉스 아이템이야 라고 한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잡았어요.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랩 영역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할 거예요 라는 뜻이야. 공간이 있다면. 전제 조건 항상 공간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랩 안에 있는 DIV의 너비는 33.33% 잡았습니다. 3분의 1 잡았네. 자, 랩의 뭐 색깔 지금 주는 건 이렇게 줬고요. 지금 보면은 랩 영역이 있고요. 이 랩 영역 안에 DIV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각각 얼마? 33.33%.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전체 박스. 랩 영역. 랩 안에 자식들이 1, 2, 3. 가로 배치가 된 거예요. 플로팅을 썼나요? DIV에 대해서 플로팅 안 썼어요. 그죠? 플로팅 안 썼습니다. 부모 요소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썼고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부모 영역의 높이를 잡아줬을 뿐이야.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만 설정했어? 너비만 설정했습니다. 너비만 설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이 있지. 바디에 보면은 DIV에 컨텐츠가 없어. 컨텐츠가 없어요. 그리고 DIV한테 한 거라고는 너비를 정한 것과 배경 색상을 정한 것 뿐이야. 그죠? 근데 결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DIV에 너비를 주고 내용이 없고 높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 얘 높이가 빵이란 말이야. 0. 0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늘려버려요. 얘가 부모에 맞춰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렉스 아이템을 여러 줄에 걸쳐서 배치를 하고 싶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플렉스 박스 안에다가 플렉스 아이템을 배치할 때 기본적으로 한 줄 배치예요. 기본적으로 한 줄 배치.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배치하려고 한다? 한 줄로 배치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는 여러 줄에 걸쳐서 배치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 줄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속성 값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값이 나와요. no 랩, 그리고 랩, 랩 리버스.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지. no 랩과 랩. 어차피 랩 리버스는 반전이니까 반대로 하는 거니까. 자, 노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본값이야. 이거 우리 배웠어요. 어디에서? 텍스트에서. 텍스트 할 때 배웠단 말이야. 자, 글자는 기본적으로 가로로 쭉 쓰다가 영역의 끝을 만나면 어떻게 돼?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박스의 끝을 만나면 가다가 끝을 만났네? 밑으로 쑥 떨어진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글자는 기본적으로 부모 영역의 박스에 대해서 랩하게 돼 있어요. 랩으로 돼 있단 말이야. 밑으로 떨어지게. 이게 랩이야. 노랩을 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옆으로 그냥 나갔지. 박스 영역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죠? 이게 노랩이었잖아. 그죠? 근데 플렉스 아이템은 기본값이 얘네들은 플로우 자체가 노랩이에요. 그냥 옆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부모 영역 끝까지 갔네?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 밑으로 내려가야 돼? 라고 해줄 때는 랩이라는 속성값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노랩은 기본값이고. 그래서 배치의 순서에 따라서 랩을 쓸 수가 있는데 랩 리버스를 쓰게 되면은 기본 배치의 반대 방향으로 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 노랩은 한 줄 배치. 이게 기본값. 랩은 박스를 여러 줄에 걸쳐서 배치를 하는 것이다. 자, 랩 리버스는 여러 줄 배치를 해야 돼. 역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주축이 가로일 때 아래에서 위로, 주축이 세로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렉스 디렉션 로우. 자, 로우니까 뭐예요? 가로 배치하는 거지? 가로 배치하는데 플렉스 랩을 썼어. 그러면은 자식 요소들은 어떻게 된다? 옆으로 못 가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지금 보면 너비가 100% 되어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하나, 둘, 세 개 DIV가 있어. 자,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옆으로 배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100%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 줄로. 다음 장 보면은 플렉스 아이템 배치 방향, 그 다음에 여러 줄 배치를 한 방에 설정하는 단축 표기법이 나옵니다.
줄에 쓰고자 할 때는 플렉스 플로우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플렉스 박스의 플로우, 흐름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렉스 플로우를 쓸 때는 먼저 플로우 디렉션, 플렉스의 방향. 우리가 이제 기본 가로 배치할 때는 로우라고 썼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렉스 랩핑을 할지 안 할지 기본값은 노랩이었잖아. 이거를 한 방에 그냥 쓰기 위해서 먼저 플렉스 디렉션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플렉스 랩을 써줘요. 이때 플렉스 디렉션과 플렉스 랩은 반드시 한 칸 띄워줍니다. 쉼표 쓰는 게 아니라 띄어쓰기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 그래서 아래쪽에 샘플을 보면은 플렉스 플로우에 노우와 랩이라고 썼으니까 가로 배치할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은 어떻게 하겠다? 한 줄로 배치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한 줄로 배치할 거야. 자, 이렇게 쓰는 거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플로우.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한 줄에다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 로우하고 랩 리버스니까 로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배치를 할 거란 얘기지.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런데 랩 리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랩 리버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한 줄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줄에 걸쳐서 배치를 할 거야. 그런데 방향은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배치를 할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예제하고 비교해 보시면 빨강, 파랑, 노랑이 아니라 노랑, 파랑, 빨강 순으로 반대로 지금 반전이 된 거예요. 뒤집어져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플로우 속성 하나 더 본 거고요. 자, 주축의 방향으로 만약에 아이템을 배치를 하고자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플렉스 박스를 만들게 되면은 그 자식들은 아이템이 되고 아이템의 방향에 의해서 메인 엑시스, 주축과 크로스 엑시스라고 하는 보조축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교차축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방향, 내가 주축을 이용해서 아이템들을 배치하고자 할 때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식들을 배치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이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거나, 그럼 오른쪽에 여백이, 만약에 오른쪽 공간이 남는다면 오른쪽에 여백이 생겨요. 반대로 오른쪽 정렬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거나, 아니면 좌우에 여백을 남겨놓고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한다면 글자의 그 문단 정렬할 때 왼쪽 정렬이 있었고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양쪽 정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단 정렬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justify content는 flex start, flex end, center, space between, space around라고 하는 5가지가 있는데 얘가 기본이에요. 자, 너비가 다른 아이템 3개가 있고요. 여기 하얀 부분이 뭐냐면 이 하얀 부분이 바로 공백입니다. 여백. 기본값은 플렉스 스타트가 기본값이면서, 자, 이거는 어떻게 한다? 주축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플렉스 스타트 대신에 플렉스 엔드를 쓰게 되면, 자, 얘네 3개가 몽땅 어디로 이동하느냐?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백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남는 거지. 그냥 플롯 라이트하고 달라. 플롯 라이트는 처음 거부터 오른쪽으로 하는데 얘는 통째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요게 차이점이야. 더 재밌는 건 뭐가 있냐? 마진제로 오토한 것처럼 플렉 센터가 있어요. 센터를 주게 되면 전체 여백을 절반으로 나눈 만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둬요. 그래서 자식 박스들이 부모의 중앙으로 배치가 돼요. 왠지 좋아 보이지, 그지? 자, 이걸 활용해서 2가지의 속성이 더 나왔습니다. 바로 space between. space between은 각각의 자식들의 개수를 생각을 해서 그 자식과 자식 사이의 여백을 만들어주는데, 이 사이의 여백은 전체 여백의 절반만큼을 요 아이템 사이사이에 넣어줘요. 자동으로. 자, 이럴 때는 얘가 계산하는 건 뭐냐면 아이템의 개수 하나를 빼면, 그러면은 사이에 여백이 필요하게 되는 거지.
그 사이의 여백만큼을 전체 여백을 2로 나눈 다음에 각각 배치하는 방법이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백이 100픽셀이 남아있어. 한 줄에 100픽셀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배치를 해야 되니까 아이템 3개 배치하려면 두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럼 100을 나누면 2로 나누면 50픽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여기가 50, 여기가 50이야. 이게 100이 남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템이 두 개밖에 없다, 얘 파란 게 없고 얘하고 얘만 있다, 그럼 당연히 오른쪽 끝에 있는 100픽셀이 가운데로 들어가겠지. 떨어질 때 4개다! 4개야. 아이템이 4개야. 그러면 이 사이 공간은, 아이템이 4개면 사이 공간은 3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33.33%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여백을. 이게 바로 스페이스 비트윈. 자, 얘랑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있어요.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여백으로 둘러싸는 건데, 이 개념은 이제 그리드 개념을 배워야 조금 이해가 쉬워요. 전체 여백을 아이템의 개수처럼 똑같이 나눠. 전체 여백을 아이템의 개수처럼 똑같이 나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100픽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이템의 개수가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여백이 33.33%가 되겠지, 대략. 그러면 각각 여기도 33.33%, 여기도 33.33%야. 그러면 얼마가 남죠? 다시 33.33%가 남죠? 그거를 또 2로 나눠. 그 값을 2로 나누어서 2로 나눈 값에 하나씩을 맨 왼쪽 끝과 맨 오른쪽 끝에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여백의 합은 사이사이에 있는 여백과 같다란 뜻이야. 이게 스페이스 어라운드. 자, 일단 기본은 스타트. 오른쪽 끝으로 다 밀어버리려면 엔드. 가운데 배치할 거야 센터. 각 아이템 사이사이에 여백을 일정하게 할 거야 스페이스 비트윈. 근데 맨 왼쪽과 맨 오른쪽 끝에도 살짝 여백을 주고 싶어? 그러면 어라운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샘플 예제 보면은 여기 보면 스페이스 어라운드라고 적었죠? 밑에 볼까요? 20% 짜리입니다. DIV가 20%예요. 그러면 최대 몇 개 들어가? 5개 들어가는 거죠? 최대? 자, 하나, 둘, 세 개. 자식은 3개네. 하나, 둘, 3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60% 쓰는 거잖아, 그죠? 부모 영역에 60% 쓰는 거지, 3개니까. 그러면 얼마가 남아? 40%가 남죠? 40% 남은 걸 가지고 3호로 나눠. 40%를 가지고 3으로 대충 나눈 다음에 13.3% 되겠죠. 그 13.3% 여기다 주고 여기다 줘. 그럼 나머지 13%가 남잖아. 그걸 다시 2로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에 주는 방식이에요. 결과 자체가 이게 스페이스 어라운드. 자, 교차축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축이 아니라 교차축 방향으로 배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쓰느냐? 얼라인 아이템을 씁니다. 얼라인 아이템을 씁니다. justify 컨텐츠하고 달라요. 얘는 얼라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스트레치, 이게 기본. 스트레치가 뭐냐면 그 기능성 옷감 보면은 기능성 옷감이 이렇게 활동성이 있는 옷이다라고 하는 게 스트레치라고 그러잖아. 사방스판 편하게 늘어나는 거, 그죠? 이 스트레치는 늘어나는 거예요. 신축성 있게 늘어나는 걸 스트레치라고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이거 배웠네?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배웠죠? 시작 위치, 종료 위치. 센터, 가운데. 여기에 베이스라인이라는 이산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치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얘는 부모에 맞춰가지고 쭉쭉쭉 늘려. 부모에 맞춰서 무조건 늘어나요. 이게 스트레치 기본값이에요. 스타트를 주게 되면은 높이가 다 다를 때 그냥 위를 기준으로 해서 교차축의 시작점에다 갖다 붙이는 거고,
AND를 쓰게 되면 교차축의 끝점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베이스라인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베이스라인. 이 베이스라인은 자식 박스 안에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글자의 베이스라인에 맞춰요. 여기 보시면 높이가 여백이 지금 다 달라, 그지? 전부 다 달라요. 근데 누구에 맞췄냐면은 안에 있는 글자를 기준으로 맞춰버리는 거야. 글자에 일렬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방식이 바로 뭐다? 베이스라인 방식입니다. 이건 좀 특이한 법.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알아야 되겠죠? 기본은 스트레치. 나 위에 일정하게 맞추고 싶어 그러면 플렉스 스타트, 끝에 맞추고 싶어 그러면 플렉스 엔드, 가운데 정렬할 거야. 가운데 세로 정렬입니다. 그러면 센터. 누구를? 얼라인 아이템을. 그래서 이건 교차축에 대한 것이다. 자,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너비가 90이고요 높이가 500픽셀인데 얼라인 아이템스를 줬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을 뭐 할 거야? 이제 교차축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돼 라는 뜻이야. 새로 배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DIV는 높이가 200짜리 33.33%입니다 3등분 했어.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지금 3등분한 높이 똑같은 놈들이 배치가 됐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어떻게 돼 있어? 부모 영역에 한가운데 배치했어요. 요게 뭘 줬기 때문에? 바로 센터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플렉스 스타트를 준다면 이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위로 슝 하고 올라가겠죠. 엔드를 준다면 이 아이들은 모두 아래쪽에 쑥 붙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수직 배치가 엄청 쉬워져요. 세로 가운데 놓기가 쉬워진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부모 영역에 세로 가운데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높이를 가지고 전체 부모 높이에서 얘 높이를 빼면 나머지 여백이 나오게 되겠지? 그 여백을 반으로 나눈 만큼 뭘 줘야 돼요? 얘네들한테 마진탑을 주거나 아니면 부모 요소에 패딩탑을 주어서 밑으로 떨구거나 아니면 포지션 속성을 이용해서 내려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탑 50% 한 다음에 마진탑 마이너스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배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플렉스 레이아웃을 쓰면 조금 더 편하게 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교차축 방향으로 플렉스 아이템을 개별 배치하고자 할 때, 자, 무슨 얘기냐면 교차축 방향으로 박스를 배치하고자 할 때 필요에 의해서 교차축의 방향으로 박스를 개별 배치를 해야 될 때, 자, 어디를 이용해서 교차축 방향으로 박스를 개별 배치해야 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align self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align self라고 하는 속성을 보면은 auto, stretch, flex start, flex end, center, baseline. 자, 얘네들의 적용 요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지껏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다 있냐면,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쭉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은 전부 다 부모 요소인 플렉서블 박스에 대해서 했단 말이야. 그죠? 여지껏 다 부모 요소 했어. 그런데 자식한테 배치를 하는 방법이야. 자식한테 직접 주는 방법. 그래서 플렉스 아이템에다가 직접적으로 주고자 할 때는 얼라인 셀프를 이용해서, 자, 너는 늘어나라. 자동으로 늘어나라가 아니지. 자동으로 상속받아라. 오토는 부모 영역으로부터 상속입니다. 어디 있니? 여기 나와있죠. 플렉서블 박스의 얼라인 아이템 속성을 상속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부모에 없으면 기본 스트레치가 돼요. 자, 이거예요. 기본 스트레치. 그래서 늘어나라. 부모 요소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 너는 시작 위치, 너는 끝으로 가, 너는 가운데야. 그래서 하나하나 각각의 박스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는 얼라인 셀프를 이용해서, 자, 뭐예요 이거? 스스로 정렬이죠. 스스로. 이건 자식한테, 플렉스 아이템한테 설정을 해주는 것이다. 자, 보시면은요, 랩 영역 안에, 랩 안에 DIV는 33.33%,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자식, DIV 첫 번째는 플렉스 엔드야.
얼라인 셀프, 플렉스 엔드.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부모 영역의 가장 밑부분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얼라인 아이템 안 줬어. 그죠? 그러니까 위로 그냥 배치가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위에 코드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랩 영역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줬다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죠? 정렬 방식이 없습니다. 이때 자식한테 얼라인 셀프를 이용해서 개별 설정이 가능하다.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줄인 플렉스 아이템을 교차축의 방향으로 배치를 하는 것은 얼라인 컨텐츠예요. 자, 교차축 방향으로 박스하는 배치들 외에 교차축 방향으로 박스를 배치하는 속성의 확장판, 이렇게 나오죠? 이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박스가 여러 줄일 때만 적용이 된다. 박스가 여러 줄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 컨텐츠는 어디에다가 플렉서블 박스에, 즉 부모 요소에 설정을 하게 되는데, 부모 요소에 설정을 할 때 역시 스트레치,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센터,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자, 뭐하고 똑같아요? 얼라인 컨텐츠는 저스티파이 컨텐츠하고 똑같아요. 형태를 보면은 교차축에 대해서 정렬을 한다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축에 대해서 정렬이었죠? 주축 정렬이야. 근데 교차축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싶으면 얼라인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해주면 된다.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랩 영역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랩은 랩. 자, 플렉스 랩을 랩으로 줬으니까 어떻게 돼? 여러 줄일 경우에 밑으로 떨구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얼라인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잡았어요. 여백을 어떻게 하겠다? 중간중간에 똑같이 배분을 하겠다. 자, 높이는 500이었는데 랩의 DIV는 너비가 100%, 높이가 100픽셀.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어차피 지금 100% 잡았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자, 얘네들은 밑으로 평평평 떨어지게 되는데 스트레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여백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균등 분배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입니다. 앞에 거를 정확히 있으면. 자, 아이템의 배치 순서를 바꿔보자. 마치 Z 인덱스처럼 플렉스 아이템의 배치 순서를 바꾸고자 한다면 뭘 줄 수 있느냐? 오더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더는 우선순위에 관련된 아인데 기본값은 오더가 0예요. 기본값은 0입니다. 자, 이 오더에 숫자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입력된 정수값에 의해서 박스가 배치되는데 해당 정수값은 양수와 음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수를 입력하면 입력된 양수값에 따라서 배치가 된다. 순서를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1, 2, 3, 4, 5 그러면 1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 HTML 태그 순서상 뒤에 작성된 태그가 적용된다. 자, HTML 태그 순서상 뒤에 작성된 태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쓴 게 먼저 적용된다는 얘기죠. 음수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값은 0이다. 음수는 0이다. 마이너스 1을 써도 0이고 마이너스 10을 써도 0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거야? 너희들은 너무 다 뭘로 해라? 기본값을 설정을 하는데 기본값이 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중에 쓴 놈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에 관련된 내용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예제를 볼게요. 너비 90에 높이 500. 자,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DIV의 너비는 33.33%, 3분의 1씩 쓸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자고요. 자, 여기에 순서를 보게 되면 오더가 3, 오더가 1, 오더가 2라고 되어 있어.
자, 오더의 순서대로 얘들이 배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박스가 나오고, 원래는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빨강, 파랑, 노랑의 순서였는데, 오더가 1인 파랑이 먼저 나오게 되고, 오더가 2인 세 번째 노랑이 나오게 되고, 오더가 3인 빨강이 맨 오른쪽에 나와요. 이거는 기존의 레이아웃 작성 방식으로 쓸 수가 없는 방식이야. 이 방식은. 기존 작성 방식은 누구 따라가요? 태그의 작성 순서를 따라가게 되죠. 그죠? 물론 기존 방식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은 있지. 앱솔루트 계열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내 맘대로 레프트 값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참고로 오더 속성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플렉스 아이템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변 크기로 변경을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플렉스 아이템이 플렉서블 박스보다 작거나 클 경우에, 자, 작을 경우에는 여백이 생길 것이고 클 경우에는 흘러 넘칠 거예요. 자, 이러한 의도를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됩니다. 즉, 자식 박스들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고 가변 박스로 작동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플렉스라고 하는 속성 안에다가 써주게 되는데, 이 플렉스는 단축표기법이에요. 얘는 단축표기법 3개의 속성이 들어갑니다. 3개의 속성 값명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플렉스 그로우, 확대, 확장이죠, 확장. 두 번째 플렉스 슈링크, 축소. 세 번째 플렉스 베이시스, 기본. 이것들은 어디에? 플렉스 아이템에, 자식한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플렉스 그로우하고 플렉스 슈링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플렉스 그로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렉서블 박스에 여백이 있을 때, 자, 여백이 생길 때예요. 플렉스 아이템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자, 플렉스 아이템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이 속성 값들은 비율로 설정을 해. 자,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비율로 설정을 합니다. 정수값 중에서 음수를 제외한 정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플렉서블 박스 안에 자식 박스가 3개가 있는 상황이야. 자, 상황은 자식이 3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플렉스 그로우 속성 값을 1, 1, 2로 설정을 하면, 자, 전체 개수로 세면 돼요. 한 칸, 한 칸, 두 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1, 2야. 그러면 전체 몇 칸? 4칸 되는 거죠. 1 더하기 1 더하기 2로 하게 되면 그 4칸 중에 첫 번째는 한 칸, 두 번째는 한 칸, 세 번째 2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를 쓰겠다는 얘기야. 요 의미 자체가. 이해됐습니까? 이때는 당연히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남는 공간을 4등분하는 거예요. 남는 공간을 4등분해서, 그래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남은 만큼. 슈링크는 반대. 플렉서블 박스 안에 플렉스 아이템의 크기가 넘칠 경우에, 자, 넘칠 경우입니다. 이때는 크기를 줄여줘야 되겠지? 흘러 넘어가니까. 자, 똑같이 속성 값은 비율로 설정을 해서 넘치는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해줘. 자, 마찬가지 슈링크 속성을 1대 1대 2로 하게 되면은 전체 4개, 전체 4개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2를 가지고 이 넘치는 공간 자체를 얼마로? 4등분을 해서 전체 크기에서 빼줍니다. 기본 크기에서. 늘리고 줄이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렉스 베이시스는 기본 크기예요. 요거는, 자, 기본 크기다. 자, 위치 속성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음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3개를 한꺼번에 작성을 해주는데,
기본값이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0, 1 오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0, 1 오토가. 자, 이 0, 1 오토라는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뜻인가? 그로우가 전부 0, 0, 0예요. 0, 0, 0. 슈링크는 뭐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대 1대 1. 그리고 기본값은 내가 지정한 사이즈, 아이템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백이 남으면 그냥 남기란 뜻이지. 여백 처리를 안 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만큼 똑같은 비율로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자, 0, 오토. 똑같습니다. 0, 오토. 이렇게 쓰게 되면 줄어들 때 하고 늘어날 때 계산하면은 줄어들거나 플렉스백 기본값 자체를 그냥 자동으로 하겠다. 그래서 0, 1 오토하고 똑같고요. 이니셜, 초기 값이죠? 초기 값이니까 똑같아요. 0, 1 오토하고. 오토. 자, 오토를 주게 되면은 늘어날 때 줄어들 때를 전부 다 어떻게 돼? 가변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야. 여백이 안 남아, 얘는. 여백이 안 남고 잘리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는 1, 1 오토하고 똑같아요. 이 오토는. 너는 쓰게 되면은 너는 안 쓰겠다는 뜻이지. 즉, 여백이 생기면 그대로 여백을 두고, 그 다음에 공간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넘쳐도 그냥 상관없겠다. 넘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플렉스는 세 가지의 속성을 합친 것이다. 이걸 따로따로 설정해도 됩니다. 그로우, 슈링크, 베이시스를 따로따로 설정 가능해요. 합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크기에 관련된 내용이 된다. 자, 볼까요? 맵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너비가 90%에 높이가 500픽셀 가운데 정렬이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 자, 이때 첫 번째 박스입니다. 자식의 첫 번째 플렉스 110. 자, 무슨 의미? 늘어날 때와 줄어들 때 가변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겠다. 여기 두 번째 플렉스 110. 자, 똑같이 두 번째 박스 역시 어떻게 하겠다? 늘리거나 줄일 때 똑같이 늘리거나 줄이겠다.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거 보면은 220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늘리거나 줄여.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얘네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그로우가 1대 1대 2가 되고 슈링크도 1대 1대 2가 돼요. 베이시스는 제로야. 이건 뭐야? 주어진 너비 값을 그대로 일단은 유지를 하되 가지고 가되 늘어날 때는 여백을 비율로 1대 1대 2로 나누겠다는 뜻이고 축소할 때 역시 넘쳐나는 영역만큼을 1대 1대 2로 축소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크기를 봤을 때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비교해 보면은 여백과 그 다음에 넘쳐나는 영역이 각각 비율이 1대 1대 2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 그림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백이 남으면 그 여백을 얘 1, 얘 1, 얘 2를 주는 거야. 줄어들어? 그러면 잘려 나가겠죠? 그 잘려 나간 것도 역시 1대 1대 2의 비율을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전체의 너비가 거의 그 내가 지정한 그로우 슈링크에서 지정한 것 같은 비율이 나와요. 1대 1대 2의 비율이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더라. 박스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는 속성들을 개별적으로 쓸 수는 없나요? 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즉 플렉스 그로우나 플렉스 슈링크나 플렉스 베이시스를 각각 사용을 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사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기술 명세에 나와 있어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왜냐면 얘네들이 엉망진창 뒤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설정을 할 때는 플렉스를 이용해서 단일화해서 단축 표기법으로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면 써야겠지. 일반적으로 따로 쪼개서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렉스 레이아웃 설명이 끝났습니다. 기본 개념이